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그 마스터캠 2021 교재를 사용을 해서 마스터캠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원 가공 정의, 이제 2D 경로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가공 정의다. 자, 볼까요? 자, 2차원 가공 정의. 공구가 특정 평면을 기준으로, 특정 평면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X, Y 평면, 우리가 이제 G17평면이죠. 17평면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두 축, X하고 Y축, 그 평면을 형성하는 축이죠. X,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며 가공하는 작업을 2차원 가공이라고 하고, 2차원 가공을 위한 NC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과정을 2차원 프로그래밍이라 한다. 밀링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공 경로 종류로는 윤곽, 다이나믹 밀, 드릴 등이 있다. 자, 가공 경로 관리자. 자, 선택된 머신에서 생성된 가공 정의 목록을 보여주며 단축키는 Alt 5죠. 각 가공 정의의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수정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가공 정의를 재생성한다. 또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이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된 경로가 이거죠. NCI 정보가 이게 이제 경로가 되는데 이제 이 경로를 생성할 때 어떤 조건 주었던 거, 뭐 피드 회전수, 깊이값, 뭐 연결 조건이라든지 뭐 각가지 조건들을 준 것이 이제 파라미터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하는 가공 정의 선택에서 NC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스팅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G01이라고 G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시가 G1 이게 G 코드를 생성한 거죠. 포스트 프로세서. 경로 확인. 경로 확인은 현재 생성된 이거를 여기 보면은 이제 경로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6번에 보면은 이 경로 확인이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모의 가공. 모의 가공은 여기 있는 거죠. 모의 가공하는 거 등 확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각각의 버튼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체 작업 선택.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창을 띄워놓고 해볼까요? 자, 현재는 경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경로를 생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 열어볼까요? 바탕화면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질문 나왔던 경로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툴패스 형태가 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 이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작업 선택. 자,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이 지금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등각 보기를 해보면 자, 선택한 경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선택 경로로 화면 표시하겠다고 체크해놔서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1번 경로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클릭하시면은 선택 자체가 다 되는 거예요. 선택을 다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 그것만 선택이 되는데 전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거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부분적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추가로 선택하시면 돼요. 또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선택할 때는 그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끝부분을 찍으면 그 사이에 있는 대상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이제 X 표시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만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이제 어떤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요. 했는데 이 대상 도형을 한번 볼까요? 도형을 제가 취소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X 표시를 뜬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닫아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즉 얘가 지금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X 표시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럴 때
자, 얘를 선택되어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선택하고 싶다. 얘를 클릭하면 그걸로 바로 선택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 다음에 선택된 모든 작업 재생성. 이거는 지금 그 1번, 2번, 1번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모든 작업, 선택을 내가 2번 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선택된 거. 또는 선택을 여러 개를 다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된 것을 재생성하는 거고요. 선택이 안 된 것은 재생성이 안 되겠죠. 지금 하나가 선택된 상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재생성. 문제가 있는 게 지금 4번이죠. 그래서 4번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그냥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을 누르면 이 4번이 선택되면서 재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4번에서는 모델 영상을 지금 선택을 취소를 한 상태라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얘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4번이 재생성이 되는데 오류가 떠 있는 거죠. 대상 공면이 없다. 아까 제가 대상 공면 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경고 메시지로 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자동으로 선택, 재생성한다. 선택, 재생성. 모 작업 선택 시 할당된 모든 작업을 일괄적으로 선택한다. 모 작업 재생 시 할당된 모든 작업을 일괄적으로 재생성한다. 뭐 재생성하는 그런 거에 관한 내용 같아요. 다음 6번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 자, 이거는 가령 이제 3번을 선택을 했어요. 3번 경로가 이런 거구나. 대충 육안으로 확인했죠. 그러면 이거를 경로를 확인하고자 할 때 얘를 클릭하면 얘처럼 이제 경로 확인 창이 뜹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공구가 들어가서 지금 뭐 못따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성되지? 여하튼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경로에 대한 지금 이게 투영 가공으로 작업을 했네요. 이 경로에 대한 어떤 조건,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구 홀더를 보이게 할 건지, 급속 이송을 보이게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홀더는 안 보이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자, 모의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모의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재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솔리드로 재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설정할 때 이 형상이 보여진다는 얘기겠죠? 얘는 끄고요. 화면에서 끄고 같이 보이면 정신없으니까. 자, 그러면 1번을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을 누르게 되면 모의 가공 창으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아까 이제 제 소재 영상을 이걸로 하겠다라고 해놨죠. 지금 이거하고 이거 같이 배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배율 적용이 같이 되고 있죠. 뷰 동기화 얘를 체크를 끄면 얘 따로 따로인데 동기화를 클릭하면 얘를 바꾸면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기능이 필요할까 어쩌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동기화를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얘는 이렇게 보고 또 얘는 얘대로 따로 보면 되죠. 일단은 동기화라는 기능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했을 때 이게 좀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모니터가 하나를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듀얼 모니터를 썼을 때는 여기서 확인하면서 오른쪽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에서 사용될 공작물을 설정한다. 자,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가 시뮬레이션 옵션이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미리 공작물 이제 모의 가공할 때 소재 형상이죠. 소재 형상을 이걸로 하겠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 데이터 됐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기계 타입인데 기계 타입은 지금 3축 형태로 가능하죠. 기계 타입은 3축 형태로 하겠다. 그리고 Z축은 이 테이블 바닥면이 0으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Z축은 한 50 정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모의 가공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할 때 이때 이제 모의 가공에서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를 옆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계가 보이는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죠. 확대를 해보면 이제 기계를 약간 띄워놨어요. 띄워놓은 것은 이제 그 바닥이 0으로 되어 있으면 Z가 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도 Z가 0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신 만큼 위로 띄워놓고 작업하겠다라고 아까 위치를 정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기계 타입은 3축 형태죠. 일반적으로 X, Y, Z를 사용하는 3축 형태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 기계가 움직이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테이블이 움직이는 타입이죠. 이거는 뷰 방향이 공구를 이제 이동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얘를 클릭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지금 공구가 움직인가? 공작물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공작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구가 움직이는 게 맞나? 네, 공구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공구가 움직이는 공작물 고정, 그 다음에 얘는 공구 고정. 공구 고정하게 되면 지금 테이블이 움직이죠. 테이블 Z축은 공구가 움직이고 실제 장비처럼 테이블이 이제 XY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화면을 나눠서 보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자, 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좀 부하가 걸리는지 잘 아는 화면이 분할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옆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나눠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G1 선택된 작업 포스트. 지금 이제 G코드를 생성하는 거죠. 지금 선택을 전부 다 하고 여기 G1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NC 코드를 생성하는 건데, 이제 포스트 파일은 MP 판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에서는 포스트 파일 못 바꿔요. 여기서는 바꾸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컨트롤러 조건에서 포스트를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엎어쓰기 체크해 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G코드가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생성이 됐는데 엄청 많네요. 뭐 여하튼 이걸 이제 백프로스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경로죠. 경로를 선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제 마캠에서는 이제 경로를 이제 확인만 할 뿐이지, 이게 G코드로 나오는 것은 포스트 파일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가공, 가공 정의의 가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송 속도를 최적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딱히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얘를 지금 클릭하라는 얘기인데, 자, 클릭했을 때 지금 이송 속도 최적화, 그 다음에 황삭 정삭 뭐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좀 3차원 형태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지, 볼 로즈 공구가 있는데 추가 수정 해보면은 여기에 공구 지름은 2짜리 볼 로즈 공구고 코너알은 0.1, 가공 길이는 1, 뭐 되어 있고 이송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공작물 설정, 공작물의 크기, 공작물 설정은 NCI 영역, 그룹 재료, 바운딩 박스, STL 표시, 최소 1.5에서 최대 얼마. 지금 영역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절삭할 때와 허공에서 움직일 때, 이럴 때를 구분을 해서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개념 같아요. 바운딩 박스 하게 되면 현재 얘를 바운딩 박스로 인식을 해서 그 영역으로 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STL 파일은 따로 STL 파일 있을 때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서 이거는 이제 스텝, 이거는 실행, 세그먼트 되어 있고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가공 시간이 감소되었습니다. 37분 몇 초에서 55분 28초. 55분 28초면은 감소인가? 감소율은 49. 마이너스 49점. 가공 시간은 단지 G00, G3 블럭에만 적용된다. 최적화된 작업을 보존하시겠습니까? 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좀 바뀌었다는 얘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속을 지금 보이게 해놓은 상태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러한 경로인데 원래 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던가요? 한번 보죠. 플레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로란 얘기인데 아까 이런 경로였던가? 얘를 한번 카피를 해서 카피를 뒤로 복사를 해서요. 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원래 있던 경로가 이거였었나 보네. 열어볼까요? 다시 파일에서 열기. 원래 있던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자, 얘만 선택을 했을 때 원래가 경로가 그렇게 생겼었네요. 얘기는 맨 끝에 때문에 그랬구나. 일단은 이거는 뭐랄까, 허공에서 움직이는 절삭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작물의 형상을 인식을 시켜서 그 공작물과 절삭하지 않는 구간, 그런 구간들을 찾아서 이제 이송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수정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바운딩 박스로 해서 얘를 체크하고 그다음 바운딩 박스 인식이 된 거고, 여기에서 충돌 체크, 재료 표시, 재료 영역 바깥에서 공구 절삭 허용 진입하겠다, 뭐 색상 되어 있고. 일단은 사실 이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 시켜주는 기능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 여기서 클릭하면 약간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얼마만큼 바뀌는지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늘었다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삭제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삭제. 다 삭제되네요. 다 삭제하는 거구나. 컨트롤 Z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 취소. 얘는 삭제 취소가 안 먹나? 삭제 취소가 안 먹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자, 얘를 해놓고 다시 한번 삭제해 볼까요? 얘가 지금 삭제거든요. 전체 작업 그룹 공구를 삭제한다. 그래서 모든 작업 및 공구를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고, 영구적이라는 개념이 언두가 안 된다는 개념인가? 그런 거 개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삭제 취소를 했는데 삭제가 안 되네요. 취소가. 컨트롤 Z도 안 먹고 있어요. 일단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움말. 현재 이 아이콘들에 대한 도움말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툴패스 매니저, 뭐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도움말을 볼 수 있고, 이제 이게 예전에 도움말은 이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얘는 이게 돼요.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다이렉트로 번역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 번역 프로그램에다 돌리면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작업 잠금 전환. 이게 그 내가 어떤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아까처럼 이제 뭐 최적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할 경우에 얘를 클릭하면 이제 잠금으로 되거든요. 지금 잠금으로 됐지 이렇게. 이거는 한번 최적화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재생성을 누르거나 할 경우에는 이 최적화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편집을 했는데 다시 되돌리지 못하게 잠궈놨다는 얘기죠. 이걸 해제하는 것은 다시 이걸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를 해서 다시 재생성하면 다시 재생이 돼요. 근데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잠금 장치. 그 다음 이거는 경로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하는 거예요. 경로를 보이게 안 보이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 포스팅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선택하고 G코드를 출력하면 1, 2, 3, 4번이 다 출력이 되는데 나는 2번은 출력을 하고 싶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유령 표시 비슷하게 이제 유령 표시로 떠 있죠. 이거는 NC 출력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선형 배열할 때 그 어떤 대상을 복사를 해서 선형 배열해서 포함시킨 다음에 선형 배열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유령 표시로 바뀌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출력할 필요가 없는 경로를 이제 출력이 안 되게 잠궈 놓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삼각형 형태인데 빨간 색깔로 된 삼각형이 있죠. 이거는 경로를 추가할 때 새로운 가공 경로를 생성하면 삼각형 위치에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삼각형 위치가 어디 있지? 일단은 얘를 클릭하면 내가 선택된 경로 밑으로 와요. 여기 빨간색 화살 삼각형이 왔죠. 근데 위로 올릴 때는 이거 누르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밑으로 내릴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위치한 위치 있죠. 내가 새로운 경로를 하나를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클릭하면 여기에 그 경로가 추가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저기 밑에 있어서 안 보였을 경우에 안 보였잖아요. 근데 얘를 클릭하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빨간 색깔 이게 너무 경로가 많았을 때 안 보일 때 얘를 클릭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창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내가 선택한 위치로 삼각형이 가는 거고 새로운 경로를 추가할 때 추가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얘를 체크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를 선택하면 그 경로만 오른쪽에 보이죠. 이렇게 그게 이거 아이콘이에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 자, 이 아이콘이죠. 이게 이제 선택 경로만 내가 선택한 경로만 보겠다. 경로만 보는 기능이고요. 자, 그 옆에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경로에서 사용한 도형만 그 경로에서 사용한 도형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못하면 얘를 체크해 놓으면 도형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얘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면 지금 여기 아까 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윤곽으로 잡았던 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이 경로에서는 그 선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이 없어졌죠. 안 보였죠. 얘를 다시 하면 다 보이게 되니까 선이 보이죠. 약간 이제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선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그 경로에서 부분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뷰에서 이거하고 같아요. 이거하고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아이콘이 이것하고
여기에 있는 아이콘이 같은데, 이건 좀 이제 화면이 아이콘이 커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얘는 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작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급속 이송이라든지 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급속 이송이 꺼졌죠. 다시 클릭하면 다 보이게 하고, 뭐 여기서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어떤 조건을 기본적으로는 뭐 다 보이게 해놓고 안 보이게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그 끝점에다가 점을 지금 표시하고 있죠. 여기 끝점에다가 점을 표시하겠다, 중심점 표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얘를 안 보이게 하려면은 얘네들을 끄면 되겠죠. 벡터. 일단은 이 정도만 꺼도 화면에 안 보이죠. 지금 끝점은 이건 도형의 점으로 표시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연결된 도형만 표시 받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경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봤습니다. 자,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건데, 파일을 들어갔을 때 지금 보이는 게 이거 창이거든요. 그룹 이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머신 그룹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름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룹 이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딜렉토리, 저장되는 딜렉토리를 얘기를 하네요. 파일에서 지금 얘가 데스크탑, 가공 경로 딜렉토리가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이란 얘기죠. 저장이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멘트, 어떤 주소문 같은 거를 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제 포스트 파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머신 형태, 또는 컨트롤 들어가 있는 어떤 조건값을 수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그럴 때 들어가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공구 목록을 이제 내가 다른, 지금은 밀 언더바 mm이라고 되어 있는데, BT 뭐 40, BT 50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목록도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목록을 뭐 바꾸거나 할 때 쓰시면 되겠고, 작업 목록이 있고 작업 기본값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작업 목록을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작업을 한 조건들이 있어요. 윤곽 가공을 할 때 조건 그렇게 보면, 윤곽 가공할 때는 뭐 그 리드 인 아웃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값들을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정을 하고 저장. 기본값 파일로 파라미터가 저장된다. 현재 이 조건들이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에서 파일에서 보시면은 얘가 여기에 있나?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이 항목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거 작업 기본값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작업이 파일이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기본적으로 7777을 넣어 놓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해서 이 값을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현재 여기서 적용이 될까요?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경로를 이제 만약에 추가하고자 할 때, 가령 머신에서 다시 한번 얘를 추가를 해 볼게요. 기본값으로 하나 추가됐잖아요. 추가된 상태에서는 이제 아까 저장된 조건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바꾸고 뭐 하고 귀찮고, 아까처럼 여기에서 저장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조건으로 항상 뜹니다. 여기서 뭐 그 사용자 정의로 지금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아까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구 설정에서는 그 내용이, 공구 설정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설정하는 부분인데,
현재 기본 프로그램 번호가 7777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0000으로 되어 있었을 건데, 자 이렇게 7777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경로를 추가하거나 그러면, 지금 얘는 프로그램 번호가 0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왜 0번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 0번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가 이게 프로그램 번호인데 얘가 0번으로 되어 있어서 0번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0번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바뀌는 것은 다음에 생성될 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7777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얘는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가령 드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포인트를 찍고요. 그냥 생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드릴 경로가 생성이 됐죠. 근데 생성된 경로에 프로그램 번호가 이게 돼 있죠. 얘는 프로그램 번호가 0번인데 얘 새로 생성된 거는 이거예요. 그럼 두 개의 프로그램 번호가 달라요. 프로그램 번호가 다르면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출력될까? 얘 하나만 출력했을 때는 당연히 7777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7777로 출력이 됐죠. 자,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전체를 선택해서 출력을 했을 때, 하나는 0번으로 됐네. 얘는 7777로 아까 돼 있고, 일단 닫아 볼까요? 아예 다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G1을 눌러 볼게요. 자, 뭔가가 두 번 실행된다는 느낌이 들죠. 자, 얘는 7777이고 얘는 0000. 물론 이거는 지금 NC 이름 자체도 다르네요. 여기 NC 이름이 어딨지? NC 이름이 얘는 SS 스테인리스 뭐 어쩌고 이름은 NC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NC 그룹 NC로 되어 있어요. NC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르게 출력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번호는 지금 얘는 777 0번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NC 이름을 다 동일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6666으로 NC 이름을 다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한 상태에서 얘를 코드를 출력을 했을 때 일단 NC 이름이 같기 때문에 6666으로 출력은 될 건데, 프로그램 번호는 맨 선두에 있는 걸로 적용이 되네요. 뒤에 있는 번호는 무시하네요.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얘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0으로 되어 있고 얘는 777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번호는 맨 순두. 그 대신에 이 NC 이름이 다르면 별개의 그 프로그램으로 두 개가 창이 떠요. 그러니까 출력을 하고 나서 심코 같은 경우는 이처럼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출력을 했는데 전체가 출력이 안 되고 일부분만 출력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회사에서 작업하고 집에서도 작업하고 막 할 경우에 이 설정이 집에서 하는 PC하고 회사에 있는 PC가 설정이 달랐을 경우에는 이 이름이 다르게 출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된 작업 수정, 그리고 NC 이름 변경 눌러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거 공구 조건 사용은 이제 공구마다 회전 스피드 값 조건을 넣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경로를 생성할 때 그 공구 조건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고요. 재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재질에 있는 조건, 그다음 기본 값은 뭐 됐고, 사용자 정의라고 돼서 내가 임의의 값을 여기다 넣어놓게 되면 항상 이 값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내용은 이제 공구를 불러올 때, 공구를 이제 그 목록에서는 100번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불러오는 순서가 작업 순서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1, 2, 3, 4번 이렇게 장착하는 형태를 좀 취하긴 하는데, 물론 공구 목록을 관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구 목록 번호로 작업이 되겠지만, 그럴 때는 이걸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공구에는 1번부터 해서 뭐 24개가 공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목록에서 내가 여기서 7번을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얘를 체크해 놓으면 걔가 1번으로 바뀌어 버려요. 처음이면. 그러니까 얘 체크를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번호대로 그대로 가져오겠다 할 경우에는 체크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뭐 중복 사용했을 때 메시지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구번호 입력 시에 공구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목록을 관리해서 사용할 경우에, 가령 내가 1번에서 24번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여기에서 7번 공구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구 번호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7번은 무슨 공구고, 1번은 무슨 공구, 8번은 무슨 공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하고 나서 번호만 입력하면,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공구를 만들 때, 경로를 생성할 때 번호만 입력하면 알아서 목록에서 그 공구를 가져다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은 이제 재료 설정하는 거예요. 재료 설정할 때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뭐 전체 솔리드 체크하면 전체 솔리드를 인식을 해서 치수값에 들어가고요. 대각 모서리다 그러면 내가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찍으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재료 모양 보기를 하면 보이고 있네요.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재료 설정이. 그러니까 여기 점을 찍고 여기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XY 크기도 인식하고 Z 값도 인식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소재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원통형은 이제 선반 작업하거나 또는 이제 밀링 작업할 때도 원통 형상에서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통 소재로 해서 이제 솔리드 하면 이제 이렇게 소재 형상이 불러지는 거죠.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솔리드 메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눌러서 솔리드 형상을 찍으면 그 솔리드 형상이 소재 형상으로 돼요. 이렇게. 지금 소재 형상으로 됐죠. 이게 빨간 이게 이제 STL 파일이 이제 메쉬 구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와이어프레임을 할 때는. 렌더링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제 처음만 확인했으면 꺼주면 되겠죠. 이게 소재가 현재 이 솔리드 파일로 불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작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 공작물 설정하는 거, 경로 생성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